안녕하세요. 하늘 품은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야기를 써보도록 할게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레스토랑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요리를 할 줄 몰라서 홀서빙만 돌았어요. 틈틈이 부엌에 들어가서 조리사들이 일하는 걸 어깨너머로 구경하며 요리사의 꿈을 꾸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요리에 관심이 있었더라면 진작 배웠을 텐데 하고 아쉬운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0살까지 레스토랑을 이직하며 일했고 요리 실력도 조금 쌓아서 훗날 멋진 요리사가 되리라 믿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간혹 저에게 연락처를 묻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얼굴이었는데 희한하게 남자들이 추파를 여러 번 날렸답니다. 식당 안에서 남자에게 연락처를 주면 안 되는 것이 규정이기도 하고 남자들이 쉽게 보는 것 같아서 항상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한 손님이 집요하리만큼 심하게 대쉬하더군요. 다빈 씨, 저 오늘도 왔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자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여기 온 거 아시죠? 연락처 알려줄 때까지 매일매일 올 겁니다. 메뉴 고르시면 불러주세요. 저는 똑같이 딱 잘라 선을 그었고 계속 들이대도 절대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레스토랑에서 퇴근을 하고 밤중에 인도를 걷고 있었는데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미친 남자가 어떤 사람에게 묻지마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꽥 질렀는데 그 남자가 저를 보더니 달려들더군요. 저는 뒷걸음질 치다가 그와 가까이 붙게 되었고 무서워서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묻지마 공격하던 놈이 뒤로 쓰러지더군요. 알고 보니 그놈 뒤에서 저를 좋아한다는 손님이 상황을 끝냈답니다. 김민상 손님, 저희 레스토랑 단골 맞으시죠? 저 큰일 날 뻔했어요, 다빈 씨. 요즘 제정신 아닌 놈들이 많다는데 이런 놈을 길바닥에서 직접 보게 됐네요. 제가 조금 늦었으면 다칠 뻔했어요. 괜찮은 거 맞아요? 네, 저는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잠깐만요. 경찰에 신고해서 인계하고 다빈 씨 댁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저를 구해준 단골 손님의 모습을 보니 심장이 쿵쿵 뛰더라고요. 이 남자 아니었으면 다쳤을 텐데 민상 씨 덕분에 무사했죠. 그때부터 그 남자에게 크게 호감이 갔어요. 저를 지켜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민상 씨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제대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민상 씨의 마음을 받아주기로 하고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내내 그이는 완벽해 보였고 저에게 과분한 남자라는 걸 매 순간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는 2년의 연애에 마침표를 찍고 결혼을 결정했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주변에서 저희 커플을 보고 결혼하라는 말을 아주 많이 하기도 해서 저희 둘이 잘 맞고 잘 어울리는 걸 확신해서 결혼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양가 부모님을 가끔 찾아뵙고 있어서 결혼 승낙은 진작에 받았어요. 사실 저희 집안이나 그의 집안이나 아주 비슷할 정도의 수준이라 반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를 치르고 아주 작은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열심히 레스토랑에서 벌고 있었으니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는 건 시간 문제였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던 레스토랑이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장사는 잘 되고 있었는데 가게 사장님과 건물주가 마찰이 잦았는데 결국 갑인 건물주가 사장님을 내쫓아버리더라고요. 사장님은 다시 레스토랑 같은 건 안 한다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며 다른 곳으로 떠났답니다. 그래서 저도 살 길을 찾으려고 이력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를 본 남편이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보,
다른데 일을 구하지 말고 우리 엄마 가게에서 일하는 게 어때? 어머님네 국밥 가게? 거기 사람 필요 있어?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당신이 들어가면 가게 분위기도 바뀌고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사실 우리 엄마가 당신을 눈독 들이고 있었어. 당신 식당에서 서빙시키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게 여러 번이야. 정말? 가족끼리 일하는 건 좋지 않다고 하던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 일자리 구하는데 시간도 걸리니까 빨리 일을 시작해볼까? 그래, 내가 엄마한테 연락해볼게. 내일 엄마 가게에 가봐. 그래서 저는 다음 일자리로 시어머니의 해장국 가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둘이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식당이 심하게 지저분해 보였어요. 아가, 네가 우리랑 같이 일해준다니까 고맙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취업하기 힘든데 절 받아주셔서 감사하죠. 그래, 그럼 오늘부터 일할 수 있겠지? 처음이니까 홀서빙만 보렴. 주방은 우리가 맡을 테니. 네, 어머님. 그럼 먼저 청소부터 할까요? 도구가 어디 있죠? 제가 팔을 걷고 일하려고 일어났는데 시누이가 혀를 차며 말하더라고요. 새언니, 왜 오버하고 그래요? 벌써 청소했거든요? 그냥 시키는 일만 제대로 하세요. 청소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바닥이 심하게 찐득거리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있는데요. 주제넘게 말씀드려 정말 죄송한데요. 가게 들어올 때부터 냄새도 심하고 청소가 미흡한 게 다 보여요. 제가 깨끗하게 청소할 테니 도구만 좀 준비해 주세요. 아, 새언니 진짜 웃긴다. 그럼 우리가 더러운 가게에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시장 안에 있는 식당은 거의 다 이래요. 처음부터 시누이와 부딪히게 되자 시어머니가 중재를 나서더군요. 야, 미니야. 네 새언니 말이 맞다.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관리를 안 한 것 같아. 이래서 변화를 주려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니까. 새아가, 니 올케 데리고 같이 청소하거라. 나는 재료 좀 사러 나갔다 올 테니까. 네, 어머님.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있을게요. 아가씨, 계속 거기서 인상 쓰고 계실 거예요? 빨리 청소하고 영업 준비하죠. 아, 첫날부터 아주 크게 나대시네. 알았어요. 청소해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시누이는 버럭 대들고 제가 청소하는 동안 대충 걸레질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애인과 통화를 하더군요. 30분이 넘게 핸드폰만 붙들고 서 있더라고요. 기본 자세가 안 된 것 같아 지적을 하려고 했지만 또 나섰다간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아 그냥 저 혼자 청소한다고 생각하고 가게를 치웠습니다. 그런데 지저분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영업 시작 전까지 청소를 다 하지 못했어요. 결국 매일 아침마다 지저분한 곳을 깨끗하게 닦기로 했답니다. 일을 마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해장국을 맛보았는데 이 정체 모를 맛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어머님이 만든 해장국이에요? 혹시 상한 거 아닌가요? 뭐? 상했다니. 내가 먹어보자. 이거 내가 만든 그대로인데. 넌 이게 맛이 이상하니? 어머님,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그냥 제 입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네가 아무리 입맛이 고급이어도 내가 시장판에서 해장국만 40년이다. 내 청춘을 다 바쳐서 지금까지 오게 됐다고. 단골들이 내 음식 먹으려고 몰려드는 걸 못 봤니? 어머님, 오늘 손님 4명 오셨는데요. 새로운 손님을 끌어들이려면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진심으로 시어머니의 식당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비가 왔잖니. 날씨가 꾸릿꾸릿한데 손님들이 들어오겠니? 네가 아직 하루밖에 일하지 않아서 모르는 모양인데 내 단골 손님 꽤 많다. 두고 보라고.
네, 어머님. 제가 주제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시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고 일주일 내내 식당의 손님들을 살펴봤는데 정말 파리만 꼬이더라고요. 제가 변화를 줘야 한다고 또 말하면 화내실 것 같아 입을 다물고 얼마 되지 않는 손님에게 서빙을 해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월급날이 다가왔는데 어머님이 머리를 긁적이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내셨습니다. 아가, 내가 이번 달에는 벌어들인 게 거의 없어서 월급을 챙겨주지 못하겠다. 미안하지만 다음 달에 합쳐서 줄게. 어머님, 그럼 저는 그냥 그만두는 게 낫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어려운 상황이 올 것 같으니 돈을 최대한 아끼시려면 저를 내보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홀서빙을 몇 번 하지 않고 월급 받아가는 것도 좀 그래요. 아휴, 내 식당이 예전에는 정말 잘 됐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죽었는지 모르겠다. 세아가, 그러지 말고 네가 말한 대로 맛에 변화를 주면 어떻겠냐? 너 고급 레스토랑에서 10년을 일했다고 했으니까 뭘 바꿔야 할지 감이 잡힐 거 아니니? 그럼 제가 주제넘게 변화를 줘도 괜찮을까요? 아가씨, 괜찮으시겠어요? 민희는 오래 일했지만 장사를 잘 몰라. 네가 다 결정해서 변화를 시켜줘라. 엄마, 아무리 그래도 고작 한 달 일한 사람한테 일을 맡기겠다고? 엄마의 맛을 바꾸겠다는데 기분 나쁘지도 않아? 이거 사. 손 마시고 뭐고 장사가 안 되잖아. 우리도 돈을 좀 벌어야 할 거 아니야. 너 지금 만나는 애인이랑 결혼 안 할 거야? 결혼할 돈을 벌려면 새언니 말을 따라. 시어머니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서 바로 가게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낡은 테이블과 의자를 모두 버리고 벽에 페인트 칠도 새로 하고 바닥도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주방 역시 집기를 새로 갈고 깔끔하게 바꿔버렸답니다. 세아가, 가게 뜯어 고친다고 해서 손님들이 많이 올까? 어머님, 가장 중요한 해장국 맛이 바뀌어야죠. 제가 그동안 집에서 혼자 레시피 연구를 했는데 들어가서 맛을 봐주세요. 아가씨도요. 제가 만든 해장국을 가지고 와서 맛을 보여드렸더니 시무녀가 동시에 감탄사를 자아냈습니다. 신우이는 불평만 늘어놓았는데 제 해장국을 한 입 먹고는 바로 인정하더군요. 새언니,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해장국이 칼칼하고 시원하네요. 엄마 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러게나 말이야. 내가 40년 동안 팔았던 해장국보다 훨씬 낫다. 음식이 입안에서 춤을 추는지 소름이 돋는구나. 이런 맛은 처음이야. 맛이 괜찮다니 다행이네요. 레시피는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새로 단장한 식당에서 재미있게 일해볼까요? 먼저 아가씨는 저랑 같이 전단지 돌리러 가요. 제가 전단지 5,000장을 뽑았는데 매일 저랑 같이 홍보하러 나가요. 전단지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네,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전단지 100장 돌리고 그걸 받은 손님이 찾아오면 성공이잖아요. 어려울 거 없으니까 저 따라오세요. 제 사비로 뽑은 전단지를 한 뭉텅이씩 가지고 시장을 돌며 상인들에게 먼저 새로 단장하고 맛이 바뀐 걸 어필하고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시간에 식당에 갔더니 손님들이 벌써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얘들아, 너희들 빨리 나와서 나 좀 도와라.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손이 부족해. 어머님, 어떠세요? 제 말대로 변화 주길 잘하셨죠? 그래, 이게 다 새애기 네 덕분이다. 정말 고맙다. 새언니, 저도 고마워요. 시모녀는 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며 장사를 즐겁게 했답니다. 몇 달 동안 밀려 들어오는 손님들 때문에 앉아있을 시간조차 없었어요. 저는 일이 고되긴 하지만
남편과의 신혼생활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밥 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그이에게 제대로 영양 있는 음식을 해주려고 매일 저녁밥만큼은 제대로 차려줬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회사에서 시달리느라 힘들었지? 아니야, 힘들긴 뭐가 힘들어. 장사하는 당신이 힘들지. 요즘 장사가 대박났다며? 엄마랑 미니가 아주 좋아 죽더라.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아주 신이 난 걸 알겠더라고. 운 좋게도 새 단장하고 나니까 손님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그게 다 당신 덕분이지. 여보, 고마워. 내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남편은 저와 결혼하길 아주 잘했다며 매일 칭찬으로 저를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식당은 1년 동안 잘 운영되었고 시어머니가 돈을 꽤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한 지 1년이 됐고 수고한 것도 있으니 연봉 협상을 하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장사 잘 되니까 좋으시죠? 저 여기서 일한 지 1년 되었는데 월급 인상해 주실 거죠? 뭐? 월급을 올려달라고? 얼마나? 많이 올려주시면 좋죠. 지금 250만 원 받고 있으니 300만 원에 맞춰주시면 감사할게요. 원래는 더 요구하려고 했는데 식구들이니까 최소한의 금액을 받을게요.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주시는 거니까 맞춰서 주세요. 뭐? 300만 원? 예, 그건 너무 세다. 아직 그렇게 느껴지셨나요? 그런데 어머님, 제가 일주일에 하루 빼고는 12시간씩 일하고 있으니 그 정도는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최저시급이 얼마인 줄 아시잖아요. 제가 일하는 시간을 생각하시면 충분히 받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갑자기 돈을 더 달라니까 놀랐다. 어쨌든 네가 요구하는 건 생각해보마. 당장 결정하지 못하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럼 언제 이야기할까요, 어머님? 얘가 왜 이런다니. 생각 정리하고 말해준다고. 빨리 장사 준비나 해라. 시어머니한테 월급 올려달라고 했다가 괜히 혼나고 말았네요. 저는 정당하게 일한 만큼 달라고 한 것인데 제가 가게 위상을 높여드렸는데도 저에게 월급 주는 게 아까우신 모양이었어요. 결국 그 이후로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월급이 다가왔고 알아서 잘 챙겨주셨겠지 했는데 월급이 아예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출근해서 월급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월급이 안 들어왔네요. 깜빡하셨나 봐요. 이번 달에는 나가는 돈이 많아서 다음 달에 합쳐서 줄게. 네? 나가는 돈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고 저 적금 넣어야 해서 돈이 필요해요. 생활비도 남편이 주는 거로 부족해서 제가 충당해야 한다고요. 얘가 왜 이렇게 꼬치꼬치 묻는 거야? 야, 니도 나한테 먹을 테니까 한 달만 기다려라. 어머님, 그럴 수 없어요. 전 당장 월급을 받아야겠어요. 이게 진짜 시애미를 물로 보나? 짜증나게 굴지 말고 장사 준비나 해. 시어머니는 도리어 큰 소리를 내시며 저에게 월급 못 주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더군요. 제가 2번 더 말씀드렸더니 눈을 흘기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월급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남편의 돈으로 적금을 넣었고 생활비는 신용카드로 썼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2명 고용하더군요. 제가 할 일을 알바 이모님들이 대신하면서 제가 할 일이 줄어들었답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느낌은 역시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달 뒤에 몰아서 주겠다는 월급을 또 주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월급은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제 덕에 장사가 잘 된다고 좋아하셨으면 월급은 제때 주셔야죠. 아가씨는 돈을 많이 받았는지 차까지 뽑았던데요. 어머님, 며느리도 자식 아닌가요? 아이고, 얘 말하는 거 봐라. 뭐?
네 덕에 장사가 잘 돼? 야, 내 가게에 원래 오던 단골들이 다시 찾아와서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리고 인테리어 값은 내가 다 치렀잖아. 네가 안 간 고작 해장국 레시피 하나 알려준 것뿐이잖아. 어머님, 제가 모든 변화를 드린 거잖아요. 아무튼 전 큰 거 바라지 않으니 월급이나 챙겨주세요. 오늘은 꼭 월급을 받아가야 해요. 제 남편이 버는 돈으로 적금이랑 생활비, 대출금까지 다 내는 건 힘들다고요. 아이, 글쎄, 가게에 손해나는 게 있어서 당장 월급 못 준다고. 여기 월세도 올랐고 물가가 올라서 적자란 말이야. 당분간 월급 얘기하지 말아라. 어머님,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예요? 제가 이 식당에서 헌신했더니 헌신짝처럼 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많이 티나요. 일부러 월급 안 주셔서 불만 갖고 나가게끔 하시려는 꼼수잖아요. 뭐? 꼼수? 이 싹퉁바가지가 말하는 거 보소. 야, 너 나가라. 어른한테 까부는 거 더는 못 봐주겠다고. 알겠어요. 나갈게요. 그러니까 밀린 월급 주시고 퇴직금도 주세요. 퇴직금? 여기가 무슨 회사냐? 퇴직금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당장 꺼져. 네, 실컷 빼먹었으니까 토사구팽 하시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남편한테 말해서 이 일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상의를 해봐야겠네요. 여기서 내 아들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야? 네가 싹 수 없는 행동을 해서 잘라버리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에요. 많이 야무지고 현명한 사람이라고요. 절 잘라버리고 돈을 아껴서 파트타임 쓰시면서 장사하시려나 본데 부디 장사가 잘 되시길 빌게요. 저는 가게에서 등을 돌리고 나와버렸습니다. 시모녀는 혀를 차며 제 뒤통수에 대고 욕을 짓거리더군요. 집에 가서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길 기다렸고 저녁밥을 챙겨주면서 저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여보, 나 식당에서 잘렸어. 어머님이 2달치 월급 안 주시고 내쫓으시더라? 뭐? 엄마가 그랬어? 아이, 진짜. 우리 엄마는 귀한 일꾼을 자르고 난리야. 가게가 저절로 잘 굴러가서 장사가 잘 된 줄 아시나? 여보, 내가 엄마랑 얘기해서 계속 일하게 해줄게. 아니야. 가족끼리 일하면 언젠가 금이 가는 법이야. 지금이 금이 간 시점이고. 난 밀린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 당신이 받아줘. 정말 창피하네. 여보, 미안해. 우리 엄마가 평생 없이 살아서 돈을 벌어보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 아니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난 이해하니까 당신은 돈만 받아주면 돼. 그래서 당신 앞으로 어쩌려고?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내 월급이 얼마인지 당신도 잘 알잖아. 걱정하지 마. 당신한테 돈 많이 벌어오라고 바가지 안 긁을 테니까. 난 벌써 계획을 다 세워놨어. 나도 작은 식당 하나 열려고 해. 보증금 싼 데 찾아서 소소하게 장사할 생각이야. 그래?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나는 여보를 믿어.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잖아. 고마워. 그럼 반대하는 거 아니지? 내가 왜 당신이 하는 일을 반대하겠어? 난 항상 당신 편이야. 응원한다고. 알겠어. 그래도 남편 덕분에 쌓였던 화가 풀리네. 고마워.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고 여유가 생기면 애기 갖자. 좋지. 난 당신 닮은 딸을 꼭 낳고 싶어. 물론 아들도 좋고. 남편은 제가 하는 일에 항상 응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무녀를 찾아가서 한바탕 하고 제 월급을 받아왔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과 심하게 말다툼을 했는지 표정이 안 좋았어요. 여보, 당신 괜찮은 거야? 얼굴이 왜 이래? 엄마랑 미니 그 기집애가 내 따귀를 날리더라. 이거 없다. 내 마누라가 일한 월급을 달라니까 쌍욕을 하면서 달려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얻어 터지고 온 거야? 나도 화 좀 내고 발광했지. 이제 엄마랑 민희를 안 보고 살려고. 엄마가 나더러 마누라 치마폭 안에 사는 등신이라면서 연락을 끊자고 하시더라. 치, 돈이라는 게 참 무서워. 두 사람의 성격이 완전히 변해서 내가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혼만 나고 나왔네. 아니야.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난 괜찮으니까 당신은 여기 밀린 월급 받아. 그리고 하고 싶은 식당도 잘 준비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도울 테니까 주말에 실컷 써먹어. 응, 고마워 여보. 역시 남편밖에 없네. 남편은 시모녀와 인연을 끊다시피 하고 나왔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저는 시어머니가 잘못한 걸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새로 오픈한 가게는 떡갈비집이었어요. 제가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어깨너머로 배운 것도 있고 저만의 레시피가 있어서 떡갈비 하나의 메뉴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떡갈비 냄새를 풍기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가게 안으로 들어와 떡갈비를 맛보셨어요. 다행히 반응이 좋아서 오픈하자마자 손님들이 줄을 서서 먹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아주 큰 가게로 이전을 해서 장사를 이어갔어요. 남편은 주말마다 와서 일을 도와주곤 했는데 어느 날 말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여보, 회사를 관뒀다고? 도대체 왜? 아니, 당신 가게에서 일하려고. 우리 둘이 같이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서. 그리고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들어갔는데 거기 명단에 내가 들어갔어. 희망퇴직하면 퇴직금을 더 준다고 하길래 사표 냈지. 구조조정까지 들어갔다고? 아, 일이 잘 풀리면 좋았을 텐데 운이 없었네. 알겠어. 당신한테 뭐라 안 할 테니까 기죽지 말고 어깨 펴. 그리고 앞으로는 내 가게에서 똑같이 일하는 거야. 으렁 피우지 말고. 알겠지? 그럴게. 나 진짜 열심히 할게. 그럼 나 월급은 얼마나 줄 거야? 시급 10,000원으로 해서 줄게. 그 정도면 한 달에 300만 원은 넘게 버니까 쏠쏠할 거야. 300만 원? 여보, 당신 가게 매출이 엄청난데 겨우 그거만 주는 거야? 여보, 우리 적금이랑 대출금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나중에 이세 낳으면 무슨 돈으로 키워? 나중에 들어갈 돈이 태산 같아서 미리미리 돈을 모아야 한다고. 알았어.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받을게. 됐지? 다행히 남편은 말귀를 알아들어서 수준에 맞게 월급을 주기로 했답니다. 제 떡갈비는 맛집으로 크게 소문이 나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고 외국 사람들도 자주 찾아왔어요. 돈도 돈이지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을 만들고 있으니 제 자신이 크게 보였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1년의 세월이 지나자 남편에게 문제가 생겨 떡갈비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긴 건지는 후반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마지막 반전까지 들어주세요. 얼마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 가게로 찾아왔어요. 저희 부부와 연락을 끊은 지 1년하고 2달 만에 얼굴을 보게 되었죠. 이야, 우리 며느리가 실력 대단하네. 언제 이렇게 번듯한 식당을 차렸어? 그러게 말이야. 새언니, 장사 잘 되네요? 우리한테 장사 배워가더니 운영을 잘하셨나 봐. 아가씨, 제가 언제 두 분한테 장사를 배웠죠? 그 반대 아닌가요? 제가 어머님 해장국집을 굴러가게 해드렸잖아요.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안 그래요, 어머님? 제가 시누이에게 말로 한 방 먹여줬더니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말리며 제 앞에 한 걸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네 시누이가 철이 없으니 그냥 그러려니 해라. 그런데 말이야,
여기 떡갈비집 제대로 대박 냈더라. 인터넷에 검색하면 엄청 많은 리뷰가 뜨더라고. 네, 제가 좀 능력이 있어서요. 어머님 식당은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찾아간 지 1년이 넘어서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식당 문 닫았다. 문을 닫다니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집을 왜 문 닫았어요? 그냥 뭐 그렇게 됐어. 우리가 좀 나태해져서 오픈 시간을 잘 지키지 않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파리만 꼬이더라고.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니 예전처럼 청소도 개판으로 하고 재료 보관도 엉망으로 한 것 같았어요. 제가 없어졌으니 멋대로 장사를 하셨을 테니 망할 만해서 문을 닫았겠죠. 저는 시모녀에게 제 가게에는 웬일로 왔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여긴 지나가다 들리신 거예요? 어떻게 떡갈비 좀 드릴까요? 우린 진작에 먹어봤다. 우리 직원한테 포장 심부름 시켜서 먹어봤어. 아, 그러셨어요? 그냥 직접 오셔서 드시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맛은 어떠셨나요? 맛있더라. 솔직히 내가 먹어본 떡갈비 중에 가장 맛있었어. 저도요, 새언니. 이렇게 맛있는 떡갈비는 제 인생에 처음이었어요. 아가씨가 칭찬까지 하는 걸 보니 정말 맛이 좋았나 봅니다. 그럼 떡갈비 드시러 온 게 아니라 무슨 일로 오셨죠? 두 모녀가 왜 찾아왔는지 대충 짐작이 되긴 했는데 확실하게 물어봤습니다. 그게 말이다. 너 2호 좀 내라. 우리가 똑같이 장사를 했으면 한다. 맞아요. 떡갈비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저희한테 기술 알려주세요. 우리가 새언니랑 오빠랑 다시 연락하고 지낼 생각으로 왔으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으시죠? 네? 제 가게 2호점을 내고 싶다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체인점을 낼 생각이 없어요. 넌 아직도 우리한테 화가 덜 풀렸니? 얘야, 우리 한 식구인데 이제 그만 풀자. 화는 풀렸어요. 그런데 2호점을 내는 건 조금 생각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게를 차리려면 돈도 꽤 많이 들어요. 이거 다 해서 5억 들었어요. 5억? 그렇게 많이 들어? 어머님, 여기 평수를 보세요. 직원만 8명이 있다고요. 인테리어랑 주방 시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돈이 든다고요. 우리가 잘할 테니까 네가 좀 도와줘라. 우리 가게 정리하고 한 2억은 있거든? 상가 계약할 테니까 네가 3억만 보태주거라. 똑같이 인테리어 할 테니 네가 돈 좀 빌려줘라. 조금 생각해봐야겠는데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그만 가보세요. 그런데 제 남편은 보셨어요? 만나서 풀었나요? 아니, 그 녀석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냐? 그놈 뭐하고 다니니? 아직 못 보셨구나. 그이가 연락이 안 될 거예요. 아마 바빠서 전화할 시간도 없을 겁니다. 나중에 만나게 해드릴 테니 그때 봐요. 그래, 그럼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렴. 이만 가볼게. 새언니, 우리가 한 식구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다른 거 생각 말고 가족을 돕는다고만 생각해달라고요. 네, 알겠어요.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봬요. 그렇게 시모녀를 식당에서 내보내고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또 찾아와서 2호점 타령을 또 하더군요. 제가 생각 중이라니까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냐며 화를 내더군요. 예, 너 치사하게 이렇게 나올 거니? 우리가 장사 제대로 해서 네 가게 이미지 올려주겠다는 거잖아. 돈 3억이랑 떡갈비 레시피만 내놓으면 그만이잖니. 물론 돈은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고. 일을 어떡하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머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어떻게든 되겠죠. 그거
해주겠다는 말이지? 우리한테 2호점을 주겠다는 거 맞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하셔야지 어쩌겠어요? 알았다. 그럼 바로 상가 계약하고 인테리어 들어가마. 여기랑 최대한 똑같이 만들 테니까 며칠 있다가 다시 찾아오마.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제 남편은 다음에 만나게 해드릴게요. 요즘 정신없이 바쁠 겁니다. 그 녀석은 나중에 봐도 된다. 나한테는 며느리 네가 최고거든. 저도요, 언니. 우리한테 베풀어줘서 고마워요. 그럼 며칠 있다가 봐요. 시모녀는 들뜬 채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3억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예, 아가. 나한테 3억 보내거라. 네? 3억이요? 제가 왜요? 너 건망증 있니? 우리 가게 차리는데 보태주기로 했잖아. 네 떡갈비 가게 2호점 말이야.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2억 들여서 했는데 절반도 못했다. 잔금을 11월 25일까지 넣어주면 공사를 진행하겠대. 그럼 공사 진행을 하지 마세요. 제가 3억을 드릴 일이 없으니까요. 뭐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네가 분명히 우리가 2호점 내는 걸 허락해주고 돈도 빌려준다고 했잖아. 너 이제 와서 팔 빼말 생각인가 본데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고. 네가 책임을 지어야 한단 소리야. 제가요? 아닌데요? 그때 대화 나눈 녹음 파일이 있는데 들려드릴까요? 저는 어머님한테 마음대로 하라고만 대답했어요. 2호점을 열어라, 돈을 빌려주겠다 라고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너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지? 그냥 웃기려고 장난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요, 어머님. 장난이에요. 제가 어머님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심장아. 네가 장난쳐서 놀랐잖니. 그럼 날짜 맞춰서 돈을 입금해라. 끊어요,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놀래켰다가 안심시켰어요. 저는 이 모든 게 스릴 넘치고 재밌었답니다. 그리고 대망의 11월 25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역시나 잔금을 입금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전화를 차단해버렸고 시누이 전화 역시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녀가 제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아가, 오늘이 잔금 치르는 날이잖니. 너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새언니, 우리 가게 인테리어 빨리 마무리 지어야죠. 얼른 돈도 빌려주시고 떡갈비 기술도 전수해주세요. 제가 왜요? 전 2호점을 열 생각이 없어요. 얘가 또 장난을 치네. 얘, 이제 재미없다. 빨리 돈 내놔. 이 아줌마가 웃기네. 남의 가게 찾아와서 돈을 뜯어내려고 지랄을 하네. 이봐요, 아줌마, 그리고 못난이 딸내미. 내가 언제 당신들한테 2호점을 준다고 했어? 계약서 있어? 아가,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니? 우린 당연히 널 믿었으니 계약서 따위는 쓰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 멍청하다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 언제 멋대로 2호점 차리라고 했어요? 아줌마, 그거 공사 다 해도 절대 2호점 못 내요. 내가 고소하면 바로 문 닫아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 가게 포기하고 다른 일 찾아보세요. 네가 이럴 수 있니?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그건 딱 과거의 일이고 사과도 했잖아. 너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 네 남편의 식구들이야. 시어머니랑 시누이라고.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시어머니라고요? 시누이? 저한테 그런 거 없는데요? 아줌마 아들이랑 이혼한 지 벌써 2달이 넘었어요. 뭐? 내 아들하고 이혼했다고? 너 왜 그걸 이제야 말하는 거냐? 내가 지난번에 물어봤잖아요. 제 남편을 만나봤냐고. 우리 둘이 이혼한 걸 모르는 것 같아 말씀드렸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제 입에서 당신 아들 이야기를 꺼내기 싫어서 입을 다문 거고요.
아줌마, 당신 아들이 회사를 때려치우고 내 식당에서 일했는데 이 미친 인간이 우리 여직원 하나를 건드렸어요. 아주 더러운 인간이죠. 아줌마 아들한테 그런 면이 있는 거 아셨어요? 몰랐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나랑 만날 일이 없으니까. 그 자식이 식당에서 사고 쳤을 때 바로 잘라버리고 경찰에 신고했죠. 그래서 지금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에요. 징역 2년 받았으니까 1년 반이 남았네요. 이게 다 무슨 말이냐? 내 아들이 교도소에 있다고? 종업원을 건드려서 네가 신고했다고? 네, 그랬어요. 그놈 손버릇이 꽤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줌마, 그 인간이 처음이 아니던데요. 형사들이 전과 조회했는데 비슷한 짓을 많이 해서 벌금도 내고 봉사활동도 했던데요. 아줌마 식당처럼 사생활이 엄청 더러웠단 말이에요. 합의금도 꽤 많이 줬던데 이걸 다 모른다고 하시지 않겠죠? 아유, 난 몰랐다. 정말 몰랐어. 미니야, 너는 알고 있었냐? 네 오빠가 그런 미친 변태인 거 알고 있었니? 아니, 오빠가 그런 놈이었던 게 말이 안 돼. 지금 세훈이가 괜히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어. 우리한테 2호점 안 내주려고 헛소리하는 거라고. 못 믿겠으면 청송교도소로 면회 가보세요. 그 짐승놈이 수위 입고 있는 걸 확인하라고요. 시모녀는 제 말에 큰 충격을 받았는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전남편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닫고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얘 새아가, 그놈은 그놈이고 우린 우리잖아. 넌 나의 딸 같은 아이야. 며느라, 아니 나의 딸 다비나. 우리 그동안 쌓은 정이 있잖니. 같이 해장국집에서 일했던 거 기억 안 나? 아주 잘나죠. 저한테 월급을 떼어 먹었잖아요. 게다가 저를 토사구팽했고요. 전 당한 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아줌마. 얘야, 이러지 마라. 지금 공사가 절반은 다 됐어. 네 도움 없이는 절대 오픈하지 못할 거야. 당연히 오픈을 못하죠. 저랑 똑같은 간판 못 달아요. 법에 걸린다고요.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아줌마 마음대로 하라고요. 2호점을 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어요? 너 인연?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거냐?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내 아들을 교도소에 보낸 것도 모자라 내 전 재산을 꼬라박게 하고 배째라고 나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미니야, 저거 팔 잡아라. 알겠어. 오늘 무조건 계약서 써서 3억 받고 돌아가자고. 신우이가 주춤거리며 제 뒤로 오려고 하자 떡갈비를 뒤집을 때 쓰는 뒤집개로 싸다구를 날렸습니다. 한 대, 2대. 흥분한 저는 뒤집개를 하나 더 잡아서 시모녀의 면상에 싸다구를 사정없이 갈겨주었습니다. 두 모녀가 저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지만 저 혼자서 두 년을 잡아 족치기 충분했답니다. 직원들이 절 도와주려고 다가왔는데 제가 하던 청소나 마저 하라고 전한 뒤 계속해서 두 모녀의 싸다구를 신나게 날려주었어요. 시모와 신우이의 낯바닥에 뒤집개 자국이 시뻘겋게 새겨져 있었고 많이 아팠는지 둘 다 의자에 앉아서 볼을 잡고 끙끙 소리를 내더군요. 얘야 다비나,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내 아들이 잘못해서 교도소 간 거는 아무 말도 안 할게. 대신 우리가 뿌린 전 재산을 생각해서 네 떡갈비집 2호점을 내도록 도와주거라. 새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정신 차려서 열심히 일해서 언니한테 빚을 빨리 갚을게요. 이 아줌마랑 멍청한 딸내미는 똑같은 말을 몇 번 해야 알아듣는 거지? 내가 2호점 해준다고 말한 적 없다고 했잖아. 아줌마 꼴리는 대로 하라는 말이 2호점 차리라는 소리로 들렸냐? 내가 3억을 주겠다는 말로 들렸냐고. 둘 다 행패 그만 부리고 나가. 영업방해죄로 경찰 부르기 전에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제가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화를 내자
두 모녀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하듯이 싹싹 빌더군요. 아유, 나의 새아가 이렇게 부탁하마. 지금 네가 우릴 버리면 진짜 거지가 돼서 길바닥에 나앉게 된다. 새언니, 제가 언니의 수족이 되어드릴게요. 평생 노예처럼 살 테니 제발 엄마랑 저를 구원해주세요. 지금 언니 아니면 저희 모녀는 진짜 큰일 나요. 그럼 큰일 나세요. 어떻게 큰일 났는지 뒷짐지고 구경할게요. 아가, 이렇게 비는데도 안 되겠냐? 안 돼요. 날 버렸을 때 이 정도는 각오하셨어야죠. 그리고 당신 아들이 벌인 짓이 있으니 그에 합당한 벌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자식 잘못 키운 애미의 탓이라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그만 나가봐요. 진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이 고약한 년. 너 우리가 반드시 복수한다. 너 때문에 버려진 2억 이상으로 피해보게 해주겠어. 난 절대 혼자 떠내려가지 않아. 물귀신이 되어 널 끄집어내리고 말겠다고. 참, 아줌마 말 더럽게 많네. 물귀신이든 불귀신이든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그렇게 시모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구시렁구시렁 소리를 내며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안심하지 않고 긴장을 바짝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시모녀가 무슨 큰 짓을 벌일 것 같아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안쪽 방에서 숨을 죽이고 밖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시모녀가 도둑놈들이 쓰고 다니는 눈과 입만 뚫린 모자를 뒤집어 쓴 채로 제 식당 근처에서 얼쩡거리고 있더군요.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두고 보려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식당 문을 열려고 하얀 밀가루를 도어락에 뿌리더군요. 자자, 지문 보이지? 숫자 462에만 지문이 보이네. 미니야, 너 이 숫자 조합 좀 해봐라.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은데? 혹시 4624 아니야? 구구단 46에 24. 아유, 웬일이니. 우리 딸 천재다, 천재. 자, 눌러보자. 4624. 띠리리. 열렸다, 1000개. 저는 쪽방에서 키득거리며 두 모녀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걸 내버려뒀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고 들어왔는지 지켜보기로 했죠. 그런데 이것들이 주방으로 향하더라고요. 저는 까치발을 들고 두 모녀를 멀찌감치해서 지켜봤습니다. 야야야, 이게 내일 팔리는 떡갈비인가 봐. 하루에 얼마나 팔길래 이렇게 양이 많은 거야. 그러게, 새언니 떼부자 되겠어. 이제 그것도 끝이야. 우리가 여기다가 대장 내시경 때 먹는 칡방 음료를 뿌릴 거야. 손님들이 이걸 먹고 복통으로 호소하겠지? 그럼 우린 손님들을 모아서 함께 고발해버리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맞아. 이 식당 꼭 문 닫게 해버리자고. 우리가 지금 끝장났으니 그 씹어먹을 잡종년을 식품위생법으로 나락으로 보내버리자. 엄마, 골고루 잘 뿌리자. 아이고, 내일 손님들은 설사병 나서 제대로 끝나겠구나. 우릴 엿먹인 다빈이요 망할년아. 너도 망해봐라. 이게 바로 물귀신 작전이라고. 저는 도저히 두 눈을 뜨고 못 봐줄 것 같아 주방에 들어가서 설사제를 뿌리고 있는 시모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거 뿌리면 다들 설사병 나서 큰일 나겠네요. 대박이다.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그럼 이게 조금만 먹어도 한 방에 속이 뒤집힌다고. 당연히 내 아이디어지. 뭐야?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오늘 낮에 나가는 꼴을 보고 수상하게 느껴지더니 역시나 뻘짓거리라러 들어왔네. 엄마, 이제 어떡해? 어쩌긴 뭘 어째.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니?
아, 잘못한 게 없으시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두 분에게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저는 두 모녀가 내시경 설사제를 뿌려놓은 떡갈비를 양손에 들고 면상에 따귀를 딱 날려버렸습니다. 얼굴에 마스크팩을 해주듯이 떡갈비를 골고루 펴줘서 그 위에 주먹으로 반죽을 해줬습니다. 쫄깃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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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모녀의 면상이 쫄깃해져라. 그렇게 실컷 면상에 떡갈비로 떡칠을 해주고 가게 카운터에 있는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1분도 채 안 돼 경찰차가 달려왔습니다. 경찰들은 가게 입구에 밀가루가 묻은 도어락을 보고 테이저건을 뽑아들더군요. 위험한 상황이라 감지하고 경계하며 들어오더군요. 경찰관님들, 주방이에요. 여기 제 음식에 설사제를 몰래 타는 여자들이 있어요. 제가 잡았어요. 아유, 저 여자들 얼굴에 저게 뭡니까? 떡갈비요. 이것들이 제 장사를 망치고 가게 문 닫게 만들려고 음식에 설사제를 뿌렸다고요. 아유, 새아가 경찰까지 부른 거냐? 너 이렇게까지 하냐고. 새언니, 그냥 우릴 봐주고 넘어가줘요. 조용히 떠날 테니까 봐달라고요. 무단 침입에다가 음식에 허튼 짓 한 거랑 여러 가지로 묶어서 감옥 가기 딱 좋겠네. 어서 이 두 여자를 데리고 가세요. 너, 내가 꼭 복수할 거야. 네가 망친 우리 식구들이 두 눈 부릅뜨고 살아있다는 거 기억해라. 아이고, 무서워라. 나중에 또 놀아보자고요. 그럼 벽에 똥칠하면서 슬기로운 깜빵 생활 하세요. 경찰관 둘은 시무와 신우이를 하나씩 잡아 일으켜 세우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두 모녀는 엄연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호점을 차리려고 했던 상가는 학원이 들어오면서 식당 집기가 모두 철거가 되고 2억이 공중분해되고 말았네요. 결국 전 남편에 이어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감옥으로 보내며 악연을 끊어버리게 되었답니다. 지금 세 사람은 투옥 중인데 또 사회로 나오면 저에게 무슨 짓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다시 찾아와서 저에게 복수를 하려고 한다면 100배로 갚아줄 요량입니다. 지금 저는 떡갈비집에서 바쁘게 일하며 돈을 버느라 별다르게 취미를 가지거나 연애 같은 건 못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일해서 점장을 고용하고 진짜 2호점과 3호점까지 낼 계획입니다. 앞으로 제 일이 술술 잘 풀리도록 응원의 말씀을 꼭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많은 복을 받으실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안녕히 계세요.